안녕하세요. 한장 제안입니다. 한장 제안 영상은 영상 말미에 한 장짜리 요약 제안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시청에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한장 제안은 층간소음으로 정했습니다. 층간소음은 다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의 경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층간소음은 우리의 주거 형태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내가 생활소음의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또 본의 아니게 층간소음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 가능한 생활소음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큰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참기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층간소음 피해로 인해 이사를 택하기도 하고 또 가정생활의 질이 떨어져 없던 병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는 형사 사건으로 번져 살인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코자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기관으로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층간소음의 관련법 즉 소음진동관리법의 주무부서가 환경부이다 보니 그렇게 산하공단이 맡게 된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나름의 문제 제기와 이를 해결하는 그 대책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 제기로 지금의 층간소음 전담기관은 환경관리공단 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개상담 방식으로 전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환경소음 차원의 문제보다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또 언제든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예비 형사사건으로 취급해야 하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범죄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즉 지자체와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참다가 고민 끝에 신고했는데 이를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개상담 위주로 처리하는 현재의 대응 방식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민들 간에는 결국 싸움이 발생하고 참다 못한 세대는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형사사건, 살인사건의 참사가 발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환경소음 분야라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예비범죄 사건으로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현장 개입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같이 국민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곳의 말이 아니라 피부에와 닿는 행정력과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처음 조직을 만들 때 사정은 있었겠지만 현재는 뭔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각 지자체, 경찰도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처럼 중앙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10분 이해는 되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지자체 및 경찰이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이 불편 및 불안해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향후 처리 계획을 안내해주면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현실은 힘들지만 희망을 갖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뭔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층간소음의 범위 및 신고서 작성 시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소음 범위에 제외되는 소음이 너무 많고 또 이것을 판정하는 기준도 너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운동기구 같은 기계소음, 인테리어 같은 공사소음, 고성방가, 개 짖는 소리, 원인 불명의 소음 등은 층간소음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정 기준치를 넘는 소음은 그냥 다 소음일 뿐인데 이것을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민원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간소음 신고서 작성 시 문제로 층간소음 피해자가 정부의 이웃사이 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집, 즉 상대 세대가 윗집이냐, 옆집이냐, 아랫집이냐를 신청서상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근거로 센터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대 세대에게 상담 동의서 및 슬리퍼 등의 층간소음 방지 물품을 보내주도록 합니다. 이때 상대방 세대가 협조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상담도 진행하고 측정도 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지만 거부를 하게 되면 상대 세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피해 수음 세대만 상담 후 측정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피해 세대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층간소음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상대 세대 즉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집을 적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전문가들조차 층간소음을 일으킨 곳을 윗집, 아랫집이라고 피해자가 직접 단정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입견으로 사람들이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층간소음의 발생원이 바로 윗집인 경우가 65%입니다. 즉 층간소음 세 곳 중 한 곳은 윗집이 아닌 윗집의 옆집 등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사 내용에는 실제 윗집에서 내는 소음도 아닌데 아랫집에서 자꾸 항의를 하면 미칠 지경으로 외아불신 분노로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3번의 경험을 통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저의 경우는 기사 내용과는 달리 3번 다 아랫집이었습니다. 심지어 2개층이나 아랫집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번 층간소음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입견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홍보 이벤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서 작성 시에 소음을 일으키는 상대방 세대를 신청서 작성하는 피해자가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문가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층간소음 피해 신고서 작성 시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층간소음으로 피해 세대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층간소음의 발생 근원지, 즉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옆집인지를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에서 윗집을 소음 발생 세대로 얘기를 하면 윗집에서는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아니라고 더화를 내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객관적인 소음 발생 근원지를 찾을 방법,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관리사무소에서도 정부의 센터에서도 경찰, 지자체, 공무원이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세대를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은 4가지에 대한 나름의 문제제기였으며 그럼 이제 그 대책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지자체 및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환경전문기관 내 조직에서 전국을 상대로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개상담을 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환경소음 분야라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예비범죄사건으로 경찰의 범죄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각 광역단체별로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자체, 경찰, 지금의 환경기관 이 세 기관이 함께 삼각공조하는 기관입니다. 이때 신설되는 가칭 통합층간소음센터 위치는 광역지자체에 설치하고 해당 공무원, 경찰관, 환경소음기관의 직원과 통합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개상담이 아니라 신고세대를 공무원, 경찰, 소음 전문가가 함께 방문하고 이를 현장 확인하여 향후 처리 계획을 직접 안내해주는 현장형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냉장고 세탁기나 에어컨에 문제가 있어 AS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기사가 직접 방문해서 해결해주는 거나 같은 거죠. 층간소음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 불편이자 예비폭력 사건으로 해당 지자체 및 경찰에서 당연히 직접 챙겨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환경소음 문제로 취급하고 중개상담 위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국민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자체, 경찰, 전문가를 통합한 통합층간소음센터를 광역지자체에 설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는 환경부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총리실에서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이걸 핸들링 해준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는 먼저 층간소음 대상 범위는 일단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은 그 소음의 종류에 상관없이 층간소음 대상으로 모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소음은 대상이 되고 어떤 소음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으로선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소리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음악소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세 번째, 신청자가 상대 세대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층간소음 신청 시 신청자가 상대 세대를 적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합니다. 이는 반드시 전문가의 현장 확인으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이에 지금처럼 신청서상 상대 세대 정보란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층간소음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 세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확인하고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피해 세대는 있는데 상대 세대를 객관적 근거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카칭 층간소음 발생 근원 측정 방법 및 기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제안하자면 전문기관에 개발을 의뢰하거나 정부 R&D 사업으로 현상 공모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막막하실 겁니다만 요청하신다면 성심껏 추진 계획을 만들어 제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제기 및 나름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한 장으로 요약한 제안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이를 네이버 블로그 한 장 제안에 한 장짜리 제안서로 작성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